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페인카TV의 카페인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많이들 바쁘셔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 하셨죠. 설날이다 보니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공부에 집중도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2월 달도 정말 빛의 속도로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1월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1월, 2월 한 순환이잖아요. 이 과정의 절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훑게 되잖아요. 그런데 1월, 2월은 용어 이해하기도 바쁘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잡기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3월 되시면 아실 텐데 3월부터는 심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깊이가 확 깊어지고요. 양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3월 달부터는 1월, 2월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정말 헉헉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과 2월에 공부하신 내용을 아주 단단하게 공부를 해두신 분들은 3월 달부터 아주 스무스하게 나가실 수 있는데 1월, 2월에 공부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3월, 4월에도 역시나 정리가 안 되신 상태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2월 달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 1월과 2월 내용이 잘 정리가 되고 3월, 4월 심화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은 저 카페인과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 여러분, 저는 2018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2년 동안 준비했고요. 첫 해에는 1차 시험에 62.5로 겨우 합격하고요. 그 다음 해 2차는 70점이 훌쩍 넘는 점수로 고득점 안정권으로 합격했답니다. 제가 이 기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공부법을 시도해 봤는데요. 학원이나 인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규칙대로만 수업을 따라가시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원에서는 수강생들의 실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아주 표준화된 공인중개사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중에 시험에 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콕콕콕콕 집어서 그 내용을 강의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과목별로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많은 방대한 과목들을 공부를 해낼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1년이라는 단기간에 전 과목을 골고루 맛보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내용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강의만 들어서 합격한다고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고득점 안정권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가 첫 해에 동차를 준비했을 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바로 이 실수입니다. 학원, 인강 스케줄만 그대로 따라가고 인강만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과 용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었는데요. 기본서를 안 읽었어요. 첫 해에. 기본서를 아예 안 읽고 인강만 실컷 듣고 문제풀이도 안 하고 그냥 시험장을 갔더니 그 시험 치는 당일날 그 시험이 첫 모의고사인 셈이었어요. 누가 첫 모의고사를 쳐서 고득점이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본 시험이 첫 번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정말 박살이 난 겁니다. 지문을 읽어내는 속도도 느리고요.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OMR 카드 작성하는 것도 한 번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 OMR 카드에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OMR 카드를 다 작성하고 우리 시험지가 크잖아요. 그 시험지를 이렇게 접어서 정리하다가 여기 손끝에 맺힌 땀방울이 그 OMR 카드에 마킹해 놓은 부분을 이 땀방울들이 싹
스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OMR 카드 전체가 이 땀에 스쳐서 부채꼴 모양으로 잉크가 번졌는데요. 와,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긴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감독 선생님을 불러서 이 OMR 카드를 보여드렸더니 다시 써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 마치기 5분을 두고 그 마킹을 다시 했는데요. 손이 떨려가지고 정말 힘들었었어요. 재마킹하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그래도 무사히 1차는 62.5로 합격했고요. 2차는 57.5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기본서도 읽지 않았고 모의고사도 단 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1차 62.5, 2차 57.5 이런 식으로 성적이 평균 주변에 나왔다는 말은 문제풀이와 기본서만 읽었다면 아주 고득점 안정권으로 합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아예 1월부터 기본서를 꼼꼼하게 읽어 나갔고요. 문제풀이를 저는 아예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기출문제를 꼼꼼히 봤고요. 기출문제 3개년치를 스스로 풀어가면서 그 시험 문제에 관한 내용을 책을 보면서 다시 복습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는 거의 항상 60점 아래로는 내려가는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2월 달이 왜 중요한지인데요. 1월에 시작을 했지만 딱 절반 진도가 나갔는데요. 이 절반의 진도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절반의 내용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날 많이 놀고 쉬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 기껏 머릿속에 정리해뒀던 내용이 증발하는 느낌이 안 드세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매주 돌아오는 그 과목날 수업을 들으니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증발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드실 거예요. 그 이유가 과목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올인하다 보니 그게 연속적으로 머릿속에서 기억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2월 달에 지금부터 다시 진도가 막 냉정하게 진도가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이 진도를 따라가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월과 2월 과목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월 달에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에 가지 마세요. 학원에 가시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1월, 2월 기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서 정리를 하시거나 독서실에서 정리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일단 학원을 가시게 되면 학원을 가는 시간, 학원에서 오는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것들도 로스가 많고요. 1강부터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땡땡땡땡땡땡땡 해서 전체를 한 번에 싹 들으시는 게 전체 내용을 탄탄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체를 한 번에 듣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이기 때문입니다. 1.5배속으로 여러분들이 속도를 맞추시고요. 처음부터 쭉 한꺼번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시면 딱 스톱 하시고요. 책을 펼치셔서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리와인드 하셔서 다시 그 부분을 들으셔서 100%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냥 영화 보듯이 쭉 보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내용을 꼭 이해를 하시면서 전체를 들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0강까지 쭉 듣는 것도 좋지만 이 공인중개사 과목들은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죠. 시험 문제도 주제별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법에서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인강을 쭉 들으셨잖아요. 그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4강 또는 6강 이렇다. 그러면 그 내용을 쭉 읽으신 다음에 딱 끊고 바로 기본서를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서를 읽으시면서 전세권에 대해서 찬찬히 전체를 정리하신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OX 지문이나 학원이나 인강에서 매일 나눠주는 OX 지문이나 요점 정리 노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놔두고 쭉 눈으로 확인하시면은 perfect, 완벽한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여러분 다른 거 생각 하나도 안 하시고요. 1차나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민법 한 과목을 먼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 두신다면요. 정말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민법을 주제별로 쭉쭉쭉쭉 정리하는 거를 2월에 꼭 하십시오. 그러면 요일별로 어떻게 나눠서 할까요? 하시는데요. 일단 민법은 매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 민법, 오후에 기타 과목, 저녁에 민법 이런 식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민법에 올인 하신다는 기분으로 한번 공부를 하셔서 쭉 튼튼하게 해놓으시면요. 3월 달부터는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래서 기타 과목들을 공부하시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월을 보내신 다음에 3월에는 학원에 가십시오. 3월에 학원에 가실 때는 만약에 3월 첫날 수업이 공법이다. 그러시면 첫날 수업, 공법, 그 진도 나갈 만큼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보통 하루에 4강 나가니까. 그래서 3월에 공법 나갈 진도가 있잖아요. 그 진도에 맞는 만큼의 내용을 1월, 2월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인강만 1.5배속으로 듣고 수업에 임하신다면 그 수업 자체가 복습이 되고 예습이 된 상태로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게 느껴지십니다. 그래서 3월 수업부터는 그날 모든 수업을 이런 식으로 1, 2월 강의를 찾아서 미리 듣고 그 진도에 맞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전 과목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는 돌아서서 기본서를 읽으십시오. 다시 인강으로 복습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본 수업에서 그냥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생각하시고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수업 시간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만 인강을 찾아 들어가셔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본 수업에서 다 들었는데 복습하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강을 다시 듣는 것 같은 미련한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업에 더 집중하게 되시는 거예요. 인강을 듣거나 수업을 듣거나 이 강의만큼 중요한 것이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로 쭉 계속 읽어버릇을 하셔야 글자가 눈에 탁 들어옵니다. 이 시험이 시청각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강만 계속 들으시면 똑 떨어집니다. 무조건 인강이나 학원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책으로 복습을 더 많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할지 영상은 계속 업로드 해드릴 텐데요. 지금 2월 달에는 학원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혼자 정리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물론 이미 다 정리가 되셨고 1월달 내용이 정리가 반듯하게 돼 있어서 더 이상 복습이 필요 없고 2월달 강의를 잘 따라갈 수 있고 공부 패턴이 정해져 있으신 분들은 학원에 나가십시오. 하지만 지금 1월달 내용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됐거나 다시 한번 재정리가 필요하시거나 민법을 아직도 용어 정리가 안 되고 이해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6월달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가장 어려운 과목인 민법에 자신감이 붙게 되면요. 다른 과목들도 공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도요.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민법의 공부 방법, 2월에 하는 민법의 공부 방법과 같습니다. 공법을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공법을 국계법부터 전체를 확 다 들어버리는 거. 그렇게 하고 나시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서를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각 법별로 국계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이런 식으로 모아서 세트로 인강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기본서를 보시고 바로 문제를 보시는 것. 이거를 2월에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물론 2월에는 문제를 보시는 비중이 절대로 많으면 안 돼요. 하지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눈팅하는 정도로라도 보시게 되시면 나중에 3월부터는 문제 적용을 조금씩 늘려가실 텐데요. 엄청 친숙해지시게 됩니다. 문제에 친숙해지셔야 어떤 내용을 묻는 것인지 어떤 단어가 틀린 것인지를 찝어내실 수 있게 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본서에 눈이 익숙해져야 하고요. 문제에도 눈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전부 다 100%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금물입니다. 절대로 100%는 없어요. 하지만 80%, 90%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문제를 풀다 보면 역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 정말 봐도 이해가 안 돼. 이런 것들은 그냥 슥 지나가 놓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식의 접근이었구나. 그래서 이해가 필요 없이 그냥 머리에서 암기가 돼버리는 그런 종류의 문제도 정말 많거든요. 굳이 생각하지 않고 암기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답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라는 방법을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빨리 풀어요. 그것도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문제 푸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에도 그렇고 공법에도 그래요. 그런데 이 쉬운 단답형 문제를 우리는 막 머리 써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 사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실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차차 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2월 달에는 1차 민법, 2차 공법 이 두 과목에 각각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대이거든요. 2월달이요. 단단하게 복습해서 내용을 튼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3월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안 하시잖아요. 3월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2월달에 실천하시면 좋은 공부 노하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공부 방법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힌다 이러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월달 공부 방법 잘 실천하셔서 여러분들 시험 당일날 대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